안녕하세요. 강희치입니다. 오늘 새로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인데요. 자, 이 책입니다. 따단! 예쁘죠? 네. 예쁘기도 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의 표지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표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김종원 님이시고요. 인문교육 전문가세요. 그래서 인문학을 대중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소통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많이 어렵지가 않고 쉬워요. 쉽고 내용이 너무 알차요. 네, 우리가 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딱 넘겼는데도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을, 미련한 자는 가장 먼저 해서 일을 그르친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누가 나를 뒷담화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미련한 자는 우선 행동에 나가서 그 사람하고 부딪히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한 단계 뒤로 물러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선택하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선 하나는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또 하나는 방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어떤 그 선택의 기준, 누가 내 뒷담화를 하거나 누가 나한테 좀 화를 내거나 잘못하면 나는 바로 화를 낼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을 경험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그런 기준을 또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고 미련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8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사는 내내 완성해 가는 건데, 요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인문학적 사고라는 거죠. 근데 이 인문학은 모두가 알아. 하지만 이 아무도 가지지 못한 가치기도 하대요. 근데 얘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가치 발현이 될까요? 그건 우리의 일상이라는 무대를 만났을 때 그 가치가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면 열정이 필요하대. 근데 이 열정을 들고 막 이 열정이 되게 뜨거운데 들고 막 앞에서 막 나가 앞세우고, 난 열정이 넘쳐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해. 왜 처음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초반에는 막 기운이 업 됐다가 어떤 일이라는 거는 굴곡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갈 하향세 때는 완전히 기가 꺾어서 이 일에 포기를 하고 다른 걸 또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내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요런 사람들이 열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람들하고 어떤 모임 장소가 있어. 처음 모였는데 처음에 으쌰으쌰 했어. 잘하자 이렇게 했어. 근데 조금만 지나면 서로가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는, 요런 것도 어쩌면 열정이 너무 과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만 봐도 뜨거운 이 열정을 이 내 안에 담고 이렇게 담아서 넣어두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래요.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고요하게 유지를 하면은 그것이 가장 뜨거운 열정이라고 합니다. 저 감동했어요. 이 내용을 듣고 정말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가슴에 울림이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열정은 스스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든 사람들은 내가 잘했네. 요즘은 이제 자기 PR 시대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타인이 인정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열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서 끝까지 가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사람들도 그 자신을 보면서 열정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초반에 관심을 꽉 가졌다가 예를 들면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이런 너무나 시끌벅적한 그런 액션을 취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 가슴속에 묻어두는 열정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열정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또렷이 잡히다 보니까 이 전에 열정이라는 얘기 들으면 제가 요거는 사실인데 열정적인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는 싫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열정이란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냐 하면 45세 이후? 몇 년 안 됐네요. 그때는 열정적이다 이러면 굉장히 마음속에서 좀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열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막 앞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무슨 열정을 불태우면서 뭔가를 하자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액션하기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안에서 뜨겁게 열정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얕은 자와 깊은 자는 소리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 작가님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상대가 있어도 막 그 욕을 섞기 시작하면 이야기를 딱 그만두는데요. 이유는 그 사람이 욕을 쓰는 건 아직 충분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래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한 사람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 자체가 완벽하게 모양을 잡으면 말은 그저 그냥 설명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비속어를 쓰고 막 흥분을 하고 이렇다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거겠죠. 네. 근데 또 마찬가지로 막 나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정의를 외쳐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선한 거야 이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도 타인을 낮춰서 말하면 이 작가님은 그 이야기도 듣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의는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만약에 정의는요, 자기 삶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떨어져서, 자기 삶에 있어서 도덕에서 출발을 해야 한대요. 그러자면 정의를 말하는데 그 입에서 타인을 낮추는 말이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대부분이 나 옳다 하시는 분들이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 그 상대를 좀 낮춰서 얘기하는 게 좀 있는 걸 많이 못 느끼시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의 도덕이 완벽하게 딱 모양을 딱딱딱딱 잡으면 그의 말이 바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정의야 내가 옳아 이게 선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삶 자체를 이 정의라는 기준은 도덕적이어야 되니까 도덕의 모양을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시냇물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깊은 강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냇물은 어때요? 쫄쫄쫄쫄쫄
소리가 나요. 얕기 때문에. 하지만 강물은 어때요? 깊죠.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시냇물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근데 강물은 그냥 소리 없이 흐르기만 해요. 볼 수도 없고. 자,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은요, 시끄러워요. 아, 이게 싹 빠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귀가 잘못됐어. 이쪽에 왔는데.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실천하지는 않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서 타인에게 강요를 하고 얕잡아보고 또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밟고 올라갈 생각만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래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그죠? 누가 자꾸만 자기도 잘못하면서 강요를 해. 그러면 왜 나한테 강요를 하지, 자기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우리 다. 그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그 자리에서 강물처럼 흐르면서 산다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지인이 화가 잔뜩 나서 나 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이해하려고 그래?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도 딱 느끼시게, 아니, 자기 생각이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까? 말이 안 되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장은 언제나 그것을 지지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이 공존을 해요.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차이는 뭐 있다고 해도 뭐 크지 않고 타인의 주장은 그냥 그의 결론인 거야. 근데 이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거냐? 다시 말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 그리고 환경, 경험, 그리고 어떤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거에 서 얻은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자신이 얻은 결론이고 자신이 만든 정의인데 그걸 왜 쉽게 이해하려고 하냐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평생을 갖고 왔던 그 환경적인 부분,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왜 내가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설득, 변화 이런 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를 쉽게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평생 보았던 문화,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경험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정이라고 믿고 사는데 내가 그건 아니야, 너 그거 이상해, 너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대요. 만약에 내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스스로 바꾸는 것이래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좋아질 것을 기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선택한 삶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한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대요.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건 잘못됐어, 너는 왜 뭐 이렇게 정신이 없니, 예를 들면 이런 등등의 것들로 쟤는 이상해, 쟤는 왜 저래, 쟤 생각은 왜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게 못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가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 사람 스스로 보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스스로 변하겠죠. 그걸 원하면. 그래서 답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만약에 누군가가 직장이나 아니면 단체가 모여있는 데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이 맞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 반대편 사람의 생각도 이 사람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반반이 나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나나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간절한 만큼 내가 더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나 잘하자. 누군가는 충고하고 누군가한테 욕하고 누군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뭐 시키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나 잘하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잘하자는 마음이 진정한 올바른 열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잘하는 마음. 와, 진짜 멋진 말이죠. 요 앞부분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냥 이 전체의, 그 책의 전체의 내용이 맥이 딱 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면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흥미가 더 생기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글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자는 그것을 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실천하는 자는 그것을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사는 일상이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얕은 자는 시끄럽고 깊은 자는 조용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으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먼저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기적가루를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가루.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에이, 안 눌려진다. 안녕.